안녕하세요. 과학의 흐름을 따라 떠나는 지식세계 여행. 과학이 빛나는 밤에가 아니라 낮의 시간입니다. 과학이 빛나는 낮에. 산책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낮에 초록초록한 예쁜 풍경도 찍을 수 있고 참 좋네요. 아, 바람 부니까 되게 좋다. 이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되게 좋죠. 여기는 김포 한강중앙공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되게 커요, 이 공원이. 여기 이렇게 수로도 있고, 잘 보시면은 좀 이따 또 수로 한번 가볼 텐데, 수로도 있고, 수로 주변으로 이제 상가라고 그래갖고 그 베니스를 흉내낸 라베니체 뭐 상가도 있고, 장기역은 저쪽에 있어요. 저기 조그맣게 건물 보이는데, 혹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장기역에 내려갖고 오시면 됩니다. 아직 근데 이렇게 막 수풀이 막 우거지진 않았어요. 이게 오래된 공원은 아니라서 그런지 수풀이 우거진 곳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로 왔네요. 저는 이렇게 숲천장이 있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여기가 숲천장이 딱 있어요. 그렇게 넓진 않은데 여기 우리 김포 한강 중앙공원에 와서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어제 제가 그 에피소드 방송 만들 때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수리 나무인 것 같아요. 이 이파리가 길쭉하죠. 좀 타원형으로 길쭉하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토리 같은 것들이 열리고 그 도토리가 떨어진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. 누가 이렇게 다 모아놨네? 그쵸? 이게 바로 이제 상수리 나무의 열매 도토리입니다. 도토리는 언제 봐도 참 귀여워요. 네, 그러면 이렇게 상수리 나무를 어떻게 또 우연찮게 발견했네요. 하루 만에. 자,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? 제가 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는데요. 제가 사실 은행나무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. 은행나무가 이제 진화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. 그 흔한 은행나무가 왜 여기엔 없을까요? 이 넓은 한강공원에.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일단 풍경을 한번 보시죠. 제가 지금 반대편에 왔는데 여기가 그 호수입니다. 한강 중앙공원의 호수. 여기 이제 막 분수도 하고 주로 이제 김포에서 큰 행사 하면은 요 주변에서 해요. 여기서 뭐 불꽃놀이도 하고 그때 이제 볼만하죠. 요거 보면 문보트라고 그래가지고 달 모양의 보트예요. 그래서 밤에 이렇게 떠다니고 좋죠. 아, 참 여유롭고 좋네요. 이 호수 풍경이. 호수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뒤에 소나무들이 쫙 숲이 이루어져 있고 잔잔한 호수 물결이 호수는 그래서 참 좋아요. 잔잔한 물결이. 아, 풍경 참 좋습니다. 초록초록하니 이 햇빛에 반짝반짝 하잖아요. 지금 그 초록빛이 되게 아주 눈부시게 빛나는 계절이죠. 그 은행나무 이거 어떻게 하지? 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번 또 저쪽 너머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호수 건너편에 넘어와 가지고 은행나무를 막 찾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다리를 건너서 넘어왔는데요. 여기도 은행나무가 없네요. 야, 어쩜 이렇게 은행나무가 없을 수 있을까? 하필이면 제가 은행나무 준비했는데 이 넓은 공원에 말입니다. 근데 은행나무 안 심은 이유도 알 것 같아요. 그렇잖아요? 은행나무는 좀 냄새가 나죠. 다 좋은데 뭐 생명력도 좋고 공해 강하고 뭐 은행나무는 또 벌레도 잘 안 생긴대요. 진딧물조차 거의 없다는 것 같던데. 근데 냄새가 문제죠.
그래서 정말 안 심었나봐요. 아, 안타깝긴 한데 필이면 이 큰 공원에 왜 없을까? 한두 개 정도 심어놓을 만던데. 어떡할까? 예. 우리 인간은 또 상상력의 동물 아닙니까?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특별히 막 보여드릴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. 다 어떤 약간 그 이론적인 내용, 진화에 대한 내용이지. 은행나무를 막 관찰하고 자세하게 뭐 그럴 건 또 아니었으니까.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.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. 지금 여기는 세콰이어 나무 같은데, 여기 뭐 은행나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. 자, 그러면 이 은행나무 이파리가 이제 되게 특징적이잖아요. 이렇게 약간 반원형이라고 해야 될까? 반의 반원형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잎이 딱 있는데, 얘는 거치식물일까요? 속시식물일까요? 사실 그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했던 것 같은데, 그쵸? 이게 워낙에 진화사 쪽으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갖고, 뭐 복습 겸 또 새로운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. 이 이파리를 보면 사실은 거시식물이 이제 주로 침엽수가 많고, 속시식물은 이파리가 널쩍한 그런 화렵수들이 많은데, 이파리만 보면은 화렵수 같지만은 사실은 거시식물이죠. 이제 헷갈렸네. 속시식물이 아니라 거시식물이죠. 이파리는 널쩍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씨앗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인데, 그걸 보면은 이제 거시식물입니다. 씨앗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죠.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, 씨방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, 어떤 열매로 맺히는 게 아니라 씨앗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. 겉에. 근데 또 생각해보면 희한하죠. 아닌데 은행나무 열매 있는데 거미가 또 왜 내 핸드폰에 와서 매달렸어. 야, 저리 가. 아, 별일이 다 있네. 산책하면서 하니까 깜짝 놀랐어. 어이, 뭐야, 거미줄이 매달렸어요 제 핸드폰에. 야, 이런 일이 다 있구나. 역시 자연이네. 자연은 다르네. 어우, 저만 깜짝 놀랐네. 거미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이게 날려갖고 바람에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이 제 핸드폰에 어떻게 우연히 도착을 했나봐요. 아, 참. 네, 하여튼 저기 어디까지 얘기했냐. 그 열매 맞아요. 은행나무,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씨앗이에요. 씨앗인데 그 씨앗의 껍데기가, 그 부분이 마치 과육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운 부분이 이제 생겨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매랑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열매도 그런 거니까. 뭐 그 안에 뭐 유전적 구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?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처럼 보이는 거지. 제 생각에는 수렴 진화 같기도 해. 약간 그 수렴 진화라고 그래서 좀 어떤 결과를 향해서 비슷하게 나아가는 진화의 형태, 그런 걸 수렴 진화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길은 다른데 목적지는 같은 거죠. 이렇게 수렴해서 모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걸 봤었냐면은,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되게 오래전에 봤던 건데, 한 십몇 년 전에 봤던 건데, 마다가스카르 섬이었나? 거기서 이제 그 고양이과 동물이 아닌데도 걔가 이제 포식자의 위치에 이제 서게 되니까 생긴 게 되게 고양이과처럼 생기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행동도 되게 비슷해져요. 분명히 유전적으로는 고양이과 동물이 아닌데, 그거 참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수렴 진화 예라고 볼 수가 있죠.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그 섬의 이름이 마다가스카르 섬인지 다른 섬인지 그것도 확실하진 않은데, 하여튼 분명히 그건 봤습니다. 정말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. 되게 신기했거든요.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은행나무 씨앗을 보면은, 얘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. 그 진화에 있어서 되게 과도기적인
그 선구자적인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씨앗이 생겨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, 은행나무가 참 약간 고생했네 뭐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죠. 앞장서서 뭔가 혁신을 시도한 거니까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끼류나 뭐 양치류, 뭐 고사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보통 유성 번식을 할 때 정자가 헤엄쳐서 가요. 난자한테. 예, 그래야 이제 씨앗이 생기는 거니까. 아, 포자죠, 얘네들은 포자. 그 포자를 만들어낼 때 헤엄쳐서 가서 만납니다. 꼬리가 달려있죠, 그러니까 정자한테. 근데 보통의 거시식물이나 속시식물을 보면은 꼬리가 없어요, 그 정자한테. 그냥 그 꽃가루에서 딱 튀어나와갖고 그 관 같은 게 만들어지죠. 그 난자로 가는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튜브 같은. 그래서 거길 따라 내려가갖고 만나게 돼요. 왜냐면은 이 육상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 물이 있고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. 공기 중에서 대부분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한 거죠. 이 육상에 맞춰가지고.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인데 얘는 꼬리가 있어요. 정자한테 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헤엄쳐서 가요. 그러니까 얘가 좀 과도기적인 거죠.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. 그 은행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2억 년도 아마 더 됐을 거예요.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. 그게 아마 석탄기 정도에 생겼을 텐데 은행나무가 그 혹독한 환경 속에도 잘 살아남아서 지금까지. 예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은행나무들도 있었는데 이 은행나무가 다른 이제 친척 은행나무들은 다 죽고 그냥 지금 딱 한 종류만 남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은행나무는 그냥 은행나무지 무슨 은행나무, 뭔 은행나무 이렇게는 없죠. 은행나무는 딱 한 종류예요. 그래서 뭐 강, 목, 족, 뭐 속, 광가 다 은행나무예요. 뭐 여러 가지 뭐가 없고. 그래서 되게 외로운 어떤 생물체라고도 볼 수 있죠. 혼자만 딱 살아남아가지고.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있죠. 왜냐면은 이제 이 은행나무 열매래 또. 이 씨앗을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요. 그 씨앗을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옮겨준다거나 그거를 해주질 않아요.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씨앗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는 거고, 뭐 잘못해서 이제 그 번식지가 파괴가 되면은 싹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 백악기 공룡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은행나무들도 있고 꽤 번성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, 그 공룡이 멸종하면서부터 이제 신생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은행나무가 점점 막 이제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친척들 막 다 사라지고 어떻게 운 좋게 이거 하나만 딱 살아남은 거죠.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. 저 은행나무 그 씨앗 냄새 한번 보세요. 그거 뭐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?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막 다 벗겨내 갖고 그거를 막 어떻게 막 뭐 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막 그러는 거지. 그 누구도 저 열매는 좋아하잖아. 그 어떤 동물도. 뭐 가끔 이걸 먹는 동물이 뭐 눈에 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뭐 이거를 정말 좋아서 먹는지는 잘 모르겠고, 하여튼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.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는 누구만 이렇게 번식시켜 줄 수 있을까요? 사람밖에 없죠. 사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은 뭐 은행나무도 사실상 이제 존재하기가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깊은 산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. 오히려. 왜냐면 사람이 깊은 산 속까지 안 들어가니까. 사람이 가져다가 심어줘야 되니까
오히려 도시에 더 많죠. 집 근처, 뭐 마을 근처, 뭐 이런 데나 좀 있는 거지. 깊은 산 속에서는 은행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아, 풍경 참 좋네요. 아주 여유롭고. 금방 더워지겠어요, 근데. 야, 이 호수를 보니까 딱 여기에다가 배를 띄워갖고 위에다가 그 그늘막 같은 거 딱 한 다음에 여유롭게 딱 떠다니면은 얼마나 좋을까. 그럼 막 시 한 편이 저절로 막 나올 것 같은데. 아, 진짜 물이 잔잔하네. 이 김포는 이 수로의 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수로가 계속 연결돼요. 거기 서해까지도 아마 연결될 거예요.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수로가 막 교차하기도 하고 정말 수로의 도시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베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논이 많고 다 평평하니까 그래요. 참 예쁜 도시죠. 이게 만약에 잘만 개발되면 여기 배를 타고서 쭉 나가갖고 뭐 한강이나 서해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아, 그래서 이제 뭐 정충 같은 경우 이제 꼬리가 남아 있는 게 과도기적인 특성인 거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? 그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주는 게, 아, 제 생각에는 이파리도 그런 것 같아요. 이파리도 잘 보면은 그 나뭇잎이 나란히 맥이잖아요. 그 나란히 맥이 쫙 나 있어요. 아, 이걸 마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은행나무를 제가 찾았던 건데, 이 그물맥이 아니에요. 나란히 맥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. 그게 이제 침엽수의 어떤 특성이잖아요. 침엽수도 그 맥이 하나가 쫙 있는 건데 복잡하게 막 퍼져나가는 그물맥이 아니라. 근데 그 나란히 맥들이 하나로 쫙 어쨌든 뭔가 합쳐져 가지고 이파리가 된 거죠. 그 이파리도 약간 과도기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과도기적인 특성이 또 다른 게 있었나? 다른 건 또 잘 아직은 생각이 또 안 나는 것 같네. 그러면은 거시식물하고 속시식물의 어떤 특징의 차이. 그러니까 속시식물은 이제 더 진화한 건데, 거시식물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덜 진화를 했었나. 은행나무도 마찬가지로 거시식물이니까 그걸 한번 좀 정리를 또 해보죠. 제가 공부했던 게, 그 우리 씨앗 같은 데를 보면 거기에 영양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걸 배낭이라고 그러는데, 배젖이라고도 하던가.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뭐 먹고 그렇게 하게 되죠. 우리 쌀 같은 것도 그렇고, 그 부분이 다 영양이 딱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거기에 왜 영양분이 응축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싹이 터야 되니까, 그 씨눈에서 싹이 틀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죠. 막 떡잎도 만들어내야 되고 막 그 뿌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니까, 아직 광합성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, 그래서 그게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죠, 거기에. 근데 그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유전적인 그런 구성을 보면은,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려 3N인가 그래, 3N. 그리고 거시식물은 그냥 N이에요. 3배 차이가 나요. 여기서 N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세트죠. 그 부모한테서 한 세트씩 물려받는 거거든요. 보통 이제 뭐 감수 분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원래 이제 2N인데 보통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서 2N이라고 하는데, 그걸 이제 생식 세포를 만들 때 그걸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N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. 그래야 또 거기서 합쳐졌을 때 2N이 되니까. 근데 속시식물은 무려 3N이고 거시식물은 N이다.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? 속시식물의 그 배젖은 이미 이 N이에요. 정자가 오기 전에 거기에 정자가 N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세트를 더 갖고 와가지고 거기가 3배가 되는 거죠. N이 3N이 되는 거죠. 왜 이렇게까지 하지? 좀 이것도 또 궁금했는데,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
이건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라서 정확하진 않아요.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세트가 유전자 세트가 많아지면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유전자라는 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잖아요. 그러면 설계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어떤 영양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. 한마디로 이제 도구가 많아지는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약간 전문적으로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많이 만들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지방을 많이 만들고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양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. 근데 거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세트밖에 없는데 그럼 뭐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제대로 뭘 못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보완도 안 되는 거죠. 상호 보완이.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. 제가 보기엔 그래도 꽤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또 차이가 있다. 참 이게 속시식물이 사실 되게 대단한 거예요. 이렇게까지 뭐가 바뀌었어.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파리 모양만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? 뭐 열매 정도는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런 그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런 디테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. 열매나 이파리의 모양, 그리고 또 이 생존에 있어서 번식에 있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쫙 그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되는 거고요.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는 이 환경들이 다 그런 어떤 미시세계,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시세계의 메커니즘이 다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여기 보면 다 이제 속시식물이니까 제가 맨날 산책하면서 얘기하자면 이 속시식물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다. 걸치식물은 막 이 주변부를 약간씩 밀려나고 틈새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속시식물이니까. 은행나무는 간신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도움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소나무나 뭐 이런 침엽수들은 뭐 화렵수가 별로 없는 그런 환경, 그런 환경에서만 간신히 이제 살다가 화렵수가 만약에 또 이제 막 자리를 차지하고 치고 들어오면 또 힘들게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밀려나게 되고. 지금 여기 공원이니까, 사람이 갖고 놓은 공원이니까 이렇게 소나무가 많죠.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나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심어놓고 가꿔주고 하는 거지. 이거 냅두면은 금방 없어져요. 소나무는 다 속시식물 세상이 되는 겁니다. 야, 저기도 참, 저건 무슨 나무길래 꽃이 저렇게 하얗게 많이 폈지? 저거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와, 흰색으로 굉장히 큰 꽃이 피었는데, 와, 이거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? 근데 이 꽃잎은 진짜 뭐 나뭇잎처럼 생겼어. 저 이파리랑 거의 비슷해요. 생긴 게. 색깔만 완전 다르지.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알아보니까 이게 산딸나무래요. 산딸나무. 이 신기한 거는 또 얘도 그 수국처럼 이 꽃잎처럼 보이는 게 꽃잎이 아니라 수국 같은 경우에 꽃받침이 변형돼서 이렇게 꽃잎처럼 됐던 건데 얘는 그냥 이파리가 이렇게 바뀐 거래요. 색깔만 바뀐 거래요. 그리고 진짜 꽃은 요 안에 있어요. 그 자세히 보면은 진짜 되게 쬐끄만 꽃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어요. 꽃잎도 있는 것 같아요. 잘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. 진짜 쬐끄만 꽃잎들이, 정말 앙증맞은 꽃잎들이 저 안에 막 모여 있고, 흰색 큰 거는 이파리.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? 이거 진짜 이파리처럼 생겼다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렴진화죠. 어쨌든 꽃처럼 생겨야 되니까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어떻게든 이 꽃을 만들어낸 거죠. 크게. 어떤 이 꽃
하체 원형이라는 이 모습이 곤충들한테는 되게 유혹적인가 봐요.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나 봐. 결국에는 어떻게든 너무 작으면 또 눈에 안 띄니까 이렇게 이파리를 이용해서라도 큼지막하게 여기 꿀 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이게 신기하네요.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맥비둘기를 봤는데 막 울던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나무에. 여기가 아니었나? 여기였나? 맥비둘기는 되게 수줍은 동물이라 가지고. 아, 저기 있다. 야, 저기 저렇게 숨어 있네. 두 마리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이시나요? 이야, 이렇게 나무 속에 숨어 있는 맥비둘기는 또 처음 봐요. 여기가 둥지인가? 어머나. 아,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죠. 저 나무 속에 있어요 지금. 숨어 있어. 어머나, 이렇게 수줍게 숨어 있네. 그러니까 더 귀엽네요. 여기에다가 둥지 만들고 있나 봐요, 둘이서. 아이고야. 아까 막 울더니 제가 가까이 오니까 울지도 않네. 미안해. 그래, 거기 잘 있어. 나 갈게 이제. 아, 맷비둘기를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. 야, 처음 봅니다. 야, 오늘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니죠? 핸드폰에 갑자기 거미가 날라왔고, 그 거미줄 막 얽어갖고 핸드폰을, 거기서 막 매달려서 심지어 이렇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도 했어요. 맷비둘기도 이렇게 보는 경험도 하고. 참 재밌습니다. 아, 이게 산책의 재미죠. 이런 재미가. 네, 그러면은 맷비둘기 땅에 내려왔네. 안녕. 맷비둘기 되게 매력적이에요. 약간 좀 수줍어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신비로운 느낌? 막 그런 것도 약간 주는 것 같고. 잘 있어. 자, 오늘 이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과학이 빛나는 낮에 과학스러운 산책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, 다음에는 또 뭐 어떤 우연한 사건이 생길까요?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자연 속에서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맷비둘기야. 잘 가. 행복하게 살아라.